자, 오늘 라이브 방송, 수요일 라이브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박이님들 올해는 뒤돌아보면 개인적으로 다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다른 연도보다는 더 많이 이런저런 일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1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힘든 국면이기도 했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좀 예측이 어려운 그런 한 해가 이제 쭉 갔고, 아니나 다를까 주가는 이제 거의 이제 누워서 1년 내내 이렇게 움직였던 한 해였기 때문에, 일단 우리 대박이님들 2021년이 어땠든 간에 2022년에는 상당히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면서 여러분들 아마 아주 큰 대박이 나지 않을까. 제촉이 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내년도 2022년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또 건강하시고 돈까지 많이 버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ST팜이 15만원을 넘었었어요.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이래로 처음이죠. 2016년도에 상장한 이후에 15만원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찍었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에 훅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어떤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ST팜의 주가락은 그 기사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먼저 좀 보고 심각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먼저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mRNA 백신 핵심 특허가 또 있었다. 예전에 이제 그때 한번 막 시장에서 또 막 의문 제기했던 셀스크립트 특허, 그거 말고도 또 있었다. 화이자나 모더나가 같은 투피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바이오 스페셜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의학 전문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용을 보면 이래요. 항체 안정화 단계에서 아미노산 프롤린 치환이 필수인데, 투피 특허 모더나와 화이자가 NIH 미국 국립보건으로부터 들여와서 사용하고 있다. 세계 백신 명가인 빅파마인 GSK와 사노피도 확보하고 있는 특허다라는 거고요. 근데 국내 백신 개발사 투피 특허 해결책 관심 집중,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본인들이 써놓고선 별거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더나 화이자가 사용할 때 이제 오미크론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미크론 또 변이가 나타나면 지금 현재 mRNA의 염기서열을 바꾼 다음에 바로 이제 또 백신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백신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파이브 캐핑 기술이 필요하고 LNP 기술이 필요하고, 지난번 이야기했던 이제 메틸수도 유리딘 그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투피까지 필요하다라는 기사 내용이 나온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LNP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화이자하고 모더나랑 동일한, ST팜도 동일한 제네반트 사건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차피 플랫폼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 파이브 캐핑 기술은 ST팜이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셀스트립트 같은 경우엔 ST팜이 그것도 이야기를 했죠. IR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본인들이 또 만든 메타수도 유리딘을 셀스트립 거를 이제 회피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문제가 없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임상 신청을 했죠. 백신 임상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투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원 최적화 단계에서 또 모더나 화이자가 외부에서 들어온 또 다른 특허가 있다. 일명 투피였다. 항원인 스파이크 단백질 모양에 맞춰서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 흔들거리니까 백신 효과가 제대로 안 나온다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프롤린으로 치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라는 건데, 한마디로 코팅을 한다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몸속에서 그 기술이 있다. 근데 그 특허를 어떻게 회피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자체 기술이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기사 내용에서 보게 되면, 투피 특허 해결 여부와 관련해서 ST팜 측에서는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나오니까 주가가 떨어진 건데, 이 기사 내용에서 본인들이 답을, 해결책을 말을 해요. 그게 뭡니까? 특허팀의 확인 결과 한국과 남미, 아시아에서는 미국 국립보건원이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다. 애초에 미국하고 유럽에서만 특허 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허가 안 걸려있으면 어떡해요? 그냥 그 기술을 갖다다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ST팜에서 만드는 백신이 미국하고 유럽에 수출하기 위한 백신입니까? 아니면 국내에서 외국에서 큰 돈을 들여서 이제 백신을 계속 사야 되는 입장이니까 매년마다 백신 자급화를 위한 백신입니까? 일단 첫 번째, 애초에 우리는 백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에 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P2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전혀 안 되는 내용 갖다가 굳이 기사화 해가지고
에스티팜 백신 이제 막 임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백신이 완벽하지 않은 임상이고 실패할 임상이라는 식의 뉘앙스를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기사를 뭐하러 내냐는 거예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 그거예요. RNA 백신을 만들 때 필요한 플랫폼 기술이 있다. 그 약을 감싸는 게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5 캐핑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전달하는 전달체 기술, LNP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약이 모양이 변하지 않게 뭐 일종의 코팅 같은 거 치환하는 2P 기술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ST팜에서 백신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자, LNP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화이자랑 똑같은 제네반트 사건을 쓰기로 했어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LNP, 이 제네반트 때 도입한 LNP를 ST팜이 어차피 한국하고요, 아시아 17개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따왔어요. 그걸 라이선스 아웃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LNP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 LNP로 만들었을 때 이게 아주 그러니까 효능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미국이나 유럽에 판매할 수 없는 우리는 백신을 애초에 만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의 목표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용입니다. 국내용. 애초에 전 세계에 뭐 1등 백신을 만들려고 지금 에스티팜 백신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2P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미국 국립보건원이 일반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특허를 다 내놓는 게 아니라 특허를 미국하고 유럽에만 달아놨단 말이에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만들 때 2P를 사용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갖다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티팜이 이걸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용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더나처럼 특허 싸움을 할 이유도 없고 소송에 걸릴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굳이 이런 기사를 쓸 이유가 있나요? 마리아 방구야 뭐 이런 기사였다 사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스티팜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여러분. 에스티팜은요, RNA 백신을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원료를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에스티팜이 백신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얘네들이 선언을 했어요. 단순한 원료 공급 API나 단순한 이제 수주받아가지고 약물을 생산해주는 CMO가 아니라 우리는 CDMO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CDMO 사업은 뭐냐면 약물 개발 과정까지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여를 하는 그런 CDMO, 한 단계 더 나아간 부분이죠. CMO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부분이 CDMO인데, CDMO를 진출을 선언하면서 우리의 능력을 보여줄게. 누구한테? 다국적 제약사들한테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원료 공급 API인지 한번 지켜봐. 보여주기 용이라는 거예요. 백신을 만드는 건. 사실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자체 기술로 캐핑 기술을 했어. 물론 지금 이번에 사용하진 않지만 LNP 기술도 얘네가 그 이옥수 팀하고 LNP 3세대 LNP를 이미 개발을 해놓은 상태죠. LNP도 가지고 있어. 셀스크립트의 그 유리린, 이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원료까지도 우리가 만들고 있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백신을 만들 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RNA가 우리 인체에 들어갈 때 필요한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다 보유하고 있는 CDMO야 라는 거를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신을 만들겠다는 의미는. 그 백신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이제 포커스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지금 뭐 백신 임상 신청했다고 백신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이 회사의 주가를 논할 때가 아니라, 그거는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되게 되면 ST팜의 위상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주 큰 모멘텀이 발생한다고 봐요, 저는. 어차피 그 백신은 국내용입니다. 국내용. 애초에 국내용으로 만든 거고요. 화이자하고 모더나를 보게 되면요, 화이자가 약을 하나 팔잖아요. 약을 팔면 원가 비중이 45% 정도가 된다 그래요. 모더나는 원가 비중이 70% 된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원가 비중이 많아? 약하는 그 원료 값 얼마나 든다고. 팔 때는 수십만 원 받아서 팔고 몇만 원 받아서 파는데 그 조그만 용량을 갖다가. 이유가 뭐냐면 돈을 다 나눠줘야 돼요. 제네반트에 나눠줘야 되고 셀스크립트에도 나눠줘야 되고, 얘네가 지금 갖고 와서 자기네 고유 기술이 아니라 갖고 와서 쓰는 기술에 대해서 다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자, 만약에 에스티팜이 백신에 성공을 했어. 효능이 상당히 좋아 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원료만 팔아먹는 게 아니라 제네반트사처럼 가만히 앉아서 로열티를 받아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앞으로 파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얘네들이 원료를 사가는데 에스티팜은 원료만 파는 업체가 아니라 얘네들이 LNP도 가지고 있어. 5 캐핑도 가지고 있어. 셀스크립트를 회피한 유리딘 기술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에스티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매를 이제 약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다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라이센스 아웃을 줘가지고 계속 걔네들이 매출을 일으킬 때마다, 지금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매출을 일으킬 때마다 제네바트사에서 돈 계속 갖다 주고 세일스 스크립트가 돈을 계속 앉아서 버는 것처럼 오히려 이제 그런 식의 수익 구조가 생겨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는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ST팜의 이제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올리고 헥산의 매출이 계속해서 급성장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기다리던 소식 하나가 나왔어요. 네, 어떤 게 나왔습니까? 인클리시란 미국 FDA 결국엔 승인이 떨어졌거든요. 유럽에서 FDA 유럽에서도 이제 승인이 떨어졌고 FDA에서도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노바티스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상업화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왜? 상업화가 되면 그동안에 임상 실효로 이제 물량을 받았는데 상업화 물량을 누가 대줄 거냐는 거예요. 물량이 없는데 당장에 몇 톤, 2톤씩, 3톤씩 들어갈 거거든요. 내년부터 이제 시판이 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일단 미국 지역부터 시판이 되겠죠. 또는 유럽이나 그때부터 이제 대량으로 올리고액산이 필요할 텐데,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올리고액산이 필요한데 이걸 지금 ST팜한테서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FDA 승인 떨어지기 전에 노바티스에서 올리고헥산을 직접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기사 나왔을 때도 사실 ST팜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 이후에 IR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바티스는 지금 대량으로 인클리시란 이제 FDA 승인 떨어지면 상업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량으로 올리고헥산이 필요한데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없다 지금. 그 물량을 맞춰줄 수가 없다 우리도. 그러니 본인들이 직접 만들겠다고 했고 그래서 ST팜이 가서 그쪽 공장을 짓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리고헥산 공장을 짓는데 ST팜이 그걸 가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건 보나마나 계약 관계잖아요. 계약 관계. 그걸 공짜로 가서 우리가 무슨 뭐 동네 친구가 야 나 이것 좀 만들고 싶은데 너 만드는 법 알지? 와서 만들어줘 하면 우리는 동네 친구니까 가서 공짜로 만들어주지만, 네? 노바티스하고 ST팜이 가서 ST팜 너네 만들 거야 하면서 가서 공짜로 도와줄 리가 있습니까? 이거는 계약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아직 공개하지 않은 둘만의 계약이 있지. 이건 보나마나 어떤 계약이겠습니까? 로열티가 있을 거라고요. 로열티. 어차피 지금 당장에 ST팜이 생산 능력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요. 노바티스 기가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바티스의 물량을 맞춰주기도 힘들 뿐더러 노바티스도 당장에는 ST팜에 기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 얘네들이 2025년에 생산 목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ST팜에서 생산 시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는지 그런 걸 다 봐주고 여기에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기로 했을 거예요. 그게 20%가 됐든 30%가 됐든 분명히 최소 20% 이상은 받아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술만 전수해주고 노바티스가 돈 다 들여가지고 공장 짓고 거기서 올리고액산 원료를 만들면 거기에 나가는 양만큼 로열티를 돈으로 받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피셜이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가서 공짜로 ST팜이 노바티스 고객사가 내가 만드는 물건 만들겠다고 하는데 가서 도와줄 그런 회사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형 호재성 내용이 나온 거고요. ST팜이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ST팜 코멘트 한 번만 해달라 해서 조정 안 받고 21선 기다렸다가 그냥 쉬지 않고 갈 것 같다. 실제로 어떻게 해요? 21선에 다 올라와 버렸어요. 주가가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기다려줬던 거죠. 그리고 이격도 다시 좁힌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지금 팔 구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쭉 들고 가는 거죠. 크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믿으시고 기대를 가지셔도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모멘텀이 더 많을 거예요. 내년 1월달 되면 당장에 자잘한 이벤트도 있어요. 프랑스에서 그 에이즈 임상하고 있는 거, 그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에이즈 임상 같은 경우도 성공할 가능성이 큰 게 에이즈가 지금까지 백신을 못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이제 이것도 RNA 방식의 이제 바이러스라서 그래요. 우리 독감 같은 경우에 이제 RNA, 이제 DNA 방식의 이제 질병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RNA 방식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가 이제 RNA 방식인데 그래서 이 RNA 그 기반에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이 백신을 만든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만들었잖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에이즈 백신도 새로운 이제 RNA 신약 개발들이 이제 여전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타겟으로 에이즈 타겟으로 해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다. 코로나 잡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이 되는데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플러스 알파에 속하고요. 메인은
결국 올리고핵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1월 3일 날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출발하셔가지고 돈 많이 벌어주셔가지고 채팅창에 우리 또 채팅창이나 또 댓글창에 돈 많이 벌었다 좀 자랑도 좀 해주시고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근데 오늘 처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절대 구독 안 하겠다 그죠? 구독 취소만 누르지 마세요. 오늘 처음 방송 보신 분들한테 진짜 구독을 하라고 해봐야 이건 뭐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일 것 같고요. 이미 구독자 분들은 구독 취소만 누르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제 핵심 멘트는 그겁니다. 구독 취소 누르지 않기. 네. 그리고 이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제가 다음 기회에 목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확실하게 잡아오겠습니다. 구독 누를 수밖에 없게끔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